학교 폭력과 자살.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양수진입니다. 날이 갈수록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살과 학교 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A중학교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박 선생님이 A양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A양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몸이 약해 자주 결석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결석한 일은 없었기에 박 선생님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A양의 컨디션을 물어보려 A양의 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동안 A양이 친구들로부터 폭언과 사이버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얘들아 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A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결국 A양의 짝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로 A양에게 더욱 신경을 써왔는데 여전히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박 선생님은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A양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A양 부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의 현황과 학교폭력과 연관된 자살 문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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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학교폭력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으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받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살과 학교폭력에 관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압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상의 정의는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학교폭력을 학생 상호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환경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교내외 또는 사이버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관계적 폭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정의에 덧붙여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어떤 가해자 또는 집단이 지속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한 사람에게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신저, 소셜미디어와 SNS 등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인 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학교 폭력이 소수 가해자에 의해 학교 밖에서 일회적인 물리적 폭력의 특징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다수 가해자들에 의해 학교 안에서 반복적인 정서적 폭력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서의 집단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학교 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강제적 심부름이 45%, 사이버 폭력이 35%, 성적 모독이 20%를 차지하는 등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여러분, 메신저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청소년들은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데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으로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해 학생을 단체 메신저 방으로 초대한 뒤 여러 사람이 무조건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학생이 건네는 말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다가 다른 학생이 말을 걸면 열광적으로 대답을 해줌으로써 너는 왕따다라고 각인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해 학생을 단체 메신저 방으로 초대해 단체로 욕설을 퍼붓거나 굴욕적인 사진 공개,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 학생을 단체 메신저 방으로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단체 메신저 방에 남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이 단체 메신저 방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초대하여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메신저 감옥을 만들어 괴롭히는 것이죠. 2008년 11월 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온라인에서 한 청소년이 자살을 했는데요. 어떠한 공식적인 제재나 경고 메시지는 없었지만 자살 행동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동안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자살 행동을 감행하도록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 자살 시도자들은 자살을 옹호하는 웹사이트를 찾고 채팅방이나 카페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자살 의도를 지지받기도 합니다. 인터넷 카페의 장점도 있는데요. 많은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인격적으로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연결감과 소속감, 그리고 자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종종 온라인 토론이나 게시판 글을 통해서 또래의 자살 사고나 행동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부모들에게 인터넷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자살 예방과 개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558만 명 중 139만 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15.2%, 중학교는 13.4%, 고등학교는 5.7%를 보고하였고 이 중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10.3%였습니다. 정부가 2012년 2월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의하면 학교폭력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이 36%,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17.6%로 해당 시기에 최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중 58%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이 43.1%,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14.9%로 해당 시기에 최초로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중 중학교의 증가율이 초등학교의 7배, 고등학교의 2배 수준으로
중학교 후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폭력을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가해자에 의해 장난으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 폭력 목격 후에도 방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피해자는 2차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고 가해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폭력의 문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각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피해 학생의 경우 신고를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보복을 당할까 우려하는데요. 피해 학생의 57.7%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일이 커질 것 같아서가 1위,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2위, 보복당할 것 같아서가 3위였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을 단순히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위장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이 가해 행동을 한 이유는 장난이 1위,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가 2위, 오해와 갈등이 3위라고 말하였으며 가해 행동을 한 이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다수의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방관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목격자의 62% 정도가 방관을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가 1위, 관심이 없어서가 2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가 3위였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예방에 방관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방관자가 목격자로서 역할을 하여 어른에게 학교 폭력 발생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그렇다면 학교 폭력 목격자들에게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과 기관을 교육합니다. 그 다음 주위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보게 되거나 듣게 되었을 때 믿을 만한 어른에게 발생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하죠. 그리고 제보를 받은 어른과 기관은 학교 폭력 대처 매뉴얼에 따라 목격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처하면 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학부모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학부모들의 경우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매우 관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의 원인을 피해 학생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학교 폭력을 정당화시켜서 학교 폭력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교원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를 우선시하는 데다 학교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개인 신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은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의 태도 역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학교 폭력의 영향.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일반 학생들에 비해 자살의 위험도가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 가장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즉, 피해에 따른 분노와 좌절감을 다른 학생에 대한 가해 행동을 통해 표출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경우에 가장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불안, 우울, 교류 단절과 같은 내연화 문제와 낮은 자존감, 자기 주장의 부족, 초기 아동기의 공격성으로 또래에서 거절당하는 경우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들이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자살 행동과 자살 사고의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적인 이런 특성들이 자살 행동의 위험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집단 따돌림의 위험도 증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 따돌림의 피해는 불안, 우울 등 다른 자살 행동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자살의 위험도도 추가로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이 집단 따돌림을 만들지는 않지만 다른 위험 요인들과 함께 집단 따돌림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아동학대나 가족폭력, 부모의 우울증과 같은 가족 문제나 신뢰도 높은 어른의 슈퍼비전이 없는 학교 환경, 갈등을 허용하는 학교 분위기,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훈육이 부족한 학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따돌림의 피해가 자살 행동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기까지 장기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집단 따돌림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학교 환경과 분위기를 점검하고 자살 행동이나 집단 따돌림의 피해 또는 가해의 위험이 높은 개인적인 특성을 보이는 학생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개입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교실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우정의 가치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교실 분위기와 함께 학생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각종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 간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풍토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우호적인 관심과 조력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했던 학생의 담임교사가 상담하는 동안에 했던 뒤늦은 후회를 들어볼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도 정말 1개월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아이가 표정이 안 좋았을 때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어요. 한편으론 내가 폭력 사실을 알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애들끼리 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을 것 같기도 해요. 교사로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와 교사가 함께 학생들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집단 따돌림과 자살을 줄이기 위한 예방 방법으로 학생 상호 간의 유대 강화와 조기 발견을 들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개입하여 그 모임 안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교사, 교사와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도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고 업무량이 많은 현실에서 교사가 모든 학생을 일일이 관찰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따라서 교사 간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요. 교사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나 간과하고 넘어갔던 점을 다른 교과의 교사나 전문 상담교사 및 전문 상담사가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은 후 실행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예방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 스스로 평상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 무조건적인 체벌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다면 어린 학생들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배울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사의 비교육적인 언어 사용이나 학생을 무시하는 말은 학생의 자아상을 짓밟고 왕따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학생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학교폭력의 영향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아래의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학교폭력 발생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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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상호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환경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교내외 또는 사이버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관계적 폭력입니다. 집단 따돌림은 소수 혹은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중 사이버 따돌림은 가해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신저나 소셜미디어, SNS 등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인 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폭력, 성적 모독 등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39만 명 중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교 15.2%, 중학교 13.4%, 고등학교 5.7%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대응하는 자세들을 보면 학교폭력을 사소한 친구들끼리의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가해자에 의해 장난으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에도 방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피해자는 2차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고 가해자의 경우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의 문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영향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자살의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그중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 가장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이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을 올린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개인적 특성들로는 불안, 우울, 교류 단절 등의 내현화 문제와 낮은 자존감, 자기 주장의 부족, 초기 아동기의 공격성으로 인해 또래에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역시 자살 행동과 자살 사고의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즉, 개인적인 이런 특성들은 자살 행동의 위험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집단 따돌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집단 따돌림과 자살을 줄이기 위한 예방 방법으로 첫 번째, 학교 환경과 분위기에 점검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살 행동이나 집단 따돌림의 피해 또는 가해 위험이 높은 개인적인 특성을 보이는 학생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과 자살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